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9살 인생 8번째 이야기 학교에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동네 분위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갈 무렵 여름방학이 끝났다. 산동네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쩌다 개학 얘기라도 나오면 한숨을 푹푹 쉬곤 했다. 감옥이나 다름없는 학교에 다시 가야 한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방학 숙제를 하루아침에 어찌 다 처리한단 말인가. 그러나 걱정은 말뿐이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잘 뛰어놀았다. 사실 아이들은 이 문제의 가장 훌륭한 묘책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몸으로 때우는 방법이었다. 까짓, 때리라고 그래.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어? 아이들은 잠옷 의기양양 호기까지 부렸다. 그러나 기종이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이 아이는 학교 얘기만 나오면 얼굴까지 하얘지며 두려워했다. 아냐, 마음만 먹는다면 선생님은 방학 숙제를 해오지 않은 아이들을 진짜로 죽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죽이기란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이지. 물론 이건 나한테만 한 이야기다. 기종이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못하는 거였다. 아이들은 기종이가 무슨 말만 하면 갖은 멸시를 주며 묵살해버리기 일쑤였다. 나는 그 아이의 말을 꽤 진지하게 들어주는 편이어서 기종이는 내 앞에서만큼은 마음껏 열변을 늘어놓았다. 넌 정말 좋겠구나. 기종이는 나를 진심으로 부러워했다. 왜? 왜냐고? 처음 전학 온 아이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매를 받지 않는다. 선생님도 그 아이가 부잣집 아이인지 아닌지를 일주일 정도는 살펴봐야 하니까. 하지만 네가 아무리 깜짝같이 숨겨도 선생님은 금세 알아차리고 만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가난한 집 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너는 그걸로 끝장이 나는 거다. 그렇게 되면 너는 차라리 학교에 가자마자 그 길로 선생님한테 찾아가 매를 맞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보통 아침에는 아이들을 살살 때리기 때문이지. 그럼 너는 선생님한테 매일 맞니? 기종이는 픽 웃었다. 넌 그런 가난한 아이 중에 매를 받지 않는 아이를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니? 가난한 아이들을 때려주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학교다. 넌 아직 그것도 몰랐니? 공교롭게도 나는 전학한 학교에서 바로 기종이네 반에 배정되었다. 그래서 기종이의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 반에 배정된 것은 기종이에게 대단한 행운이었겠지만 한편으론 불행이기도 했다. 살벌하게 쥐어 터지는 변변치 못한 모습을 첫날부터 보여야 했으니 말이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대단히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다. 각이 뚜렷한 하얀 얼굴, 이마에 곤두선 파란 입줄, 뱀처럼 세모난 눈, 도드라진 콧날, 작고 엷은 입술. 지금 떠올려봐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는 아무 낙도 없는 사람처럼 늘 우울한 표정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따위에는 아무 의욕도 없는 듯 틈만 나면 자습을 시켰다. 그러나 자습 시간에 아이들이 떠드는 건 결코 용납하지 않았는데 그건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에게 질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학생들보다는 학부모한테 더 관심이 많았고 아이들한테는 늘 짜증만 내었다. 그의 낙이라곤 오직 만만한 아이들을 두들겨 패는 일 뿐이었다. 나는 담임 선생님의 이런 면모를 첫날부터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학 숙제를 해오지 않는 아이는 나와 기종이뿐이었다. 나는 전학을 왔으니 어쩔 수 없었지만 기종인 사정이 달랐다. 너 이리 나와. 선생님은 귀찮다는 듯 고개도 들지 않고 기종이를 교단 앞으로 불렀다. 기종이의 얼굴이 어찌나 창백해졌던지 그 더러운 얼굴이 뽀얗게 보일 정도였다. 기종이는 미적미적 앞으로 나가자 선생님은 조금 전 기종이를 교단 앞으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숙제 검토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아이들은 잠시 뒤에 벌어질 사태를 상상하며 숨소리마저 내지 않고 앉아있건만 그 싸늘한 정적은 한 10분쯤 지루하게 이어졌다. 기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자 아이들은 실망하며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퍽! 선생님이 기종이의 뺨을 후려 갈겼다. 아이는 맞은 뺨을 어루만지며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건만 선생님은 여전히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방금 기종이의 뺨을 때렸는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가서 발 씻고 와. 세수도 하고. 금방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면 자상하다는 생각마저 들 만큼 부드러운 말투였다. 기종이는 완전히 얼이 빠져서 도대체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뭔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청이 서 있었다. 가서 발 씻고 오라고 했다. 그제야 기종이는 총알처럼 수도가로 달려갔다. 사실 기종이의 발은 마치 검정 고무신을 신은 것처럼 까맸다. 기종이가 발을 씻고 돌아오자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매질을 시작하였다. 어째서 숙제를 안 했니? 따위의 형식적인 말조차도 없었다. 정말이지 단 한마디도 말도 없었다. 선생님은 조용히 손목에서 시계를 풀고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었다. 그러고는 주먹으로 아이의 뺨과 머리를 마구 후려 갈겼다. 조용한 교실에는 퍽퍽하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매질은 기종이가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에겐 잔인한 매질이었다. 한바탕 메타작이 끝나자 선생님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내 자리로 돌아가. 이게 전부였다. 선생님은 태연하게 다시 숙제 검사에 열중했다. 마치 무슨 일을 하다가 성가시게 구는 파리 한 마리 탁 때려잡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시기였다. 사실 그 점에서는 기종이도 마찬가지였다. 녀석은 눈물 한 방울 내비치지 않은 채 제자리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손바닥 자국으로 시뻘개진 뺨만 아니었다면 방금 얻어 터지고 돌아온 아이라곤 도무지 믿기지 않을 지경이었다. 학교에서 우리 동네에서 오는 지름길은 숲속으로 나 있었다. 숲을 가로지르지 않고 큰 길을 이용하면 한 바퀴 삥 둘러가게 되는 셈이었다. 개울과 오솔길을 따라 걷는 이 숲속 지름길로 통학을 하게 된 건 매우 신나는 일이었다. 산동네에 사는 아이는 나와 기종이 뿐이었으므로 우리는 함께 숲속 길을 걷게 되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때릴 때 늘 저런 식으로 때리니? 한마디 말도 안 해? 그러자 기종이가 태연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최면술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면술이 뭐야? 다른 사람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비법이다. 그럼 네가 선생님의 마음을 조종했던 거야? 그래, 나는 매 맞는 것보다 잔소리가 더 싫거든.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최면술을 걸었던 거다. 그러려면 아예 때리지도 말라고 최면술을 걸지 그랬어? 처음에는 그랬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최면술은 안 먹힌다는 걸 알아차렸다. 어째서? 왜냐하면 선생님이란 아이들을 때려야만 월급을 받기 때문이다. 월급은 내 최면술보다 세다. 왜냐하면 월급을 못 받으면 사람들이 굶어 죽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면술 때문에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월급은 최면술보다 센 거다. 기종이는 늘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려 들었지만 하나같이 터무니없는 소리뿐이었다. 그 아이의 입은 오직 거짓말을 하기 위해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나름대로 꽤 궁리한 기발한 말들도 많았다. 저런 머리로 방학 숙제나 좀 하지. 나는 기종이가 딱해 보였지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나는 얼마 뒤 담임 선생님의 별명을 월급기계라고 지어주었다. 기종이 말 맞다나 그는 오직 월급을 받으려고 째깍째깍 움직이는 기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새로 전학 온 교실에서 나는 장우림이라는 여자아이 곁에 앉게 되었다. 깔끔한 얼굴에 말쑥한 옷차림의 아이였다. 생전 햇빛 아래 나와 놀아본 적이 없는지 살갗이 새하얗다 못해 창백한 느낌마저 주었다. 새까만 내가 곁에 앉으니 우리는 완전히 흑백 바둑알이 나란히 놓여있는 꼴이었다. 장우림은 첫날 내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러나 보다 여겼지만 침묵은 꽤 오래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는 지우개 좀 빌리자고 말을 건네보았다. 물론 거절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우개를 빌려주는 태도가 몹시 거슬렸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엄지와 집게 손가락만 써서 마치 솔방울을 떨구듯 톡 떨어뜨려주는 것이었다. 애써 꾸민 티가 역력한 동작이었다. 그 아이는 그것이 대단히 우아한 동작이라 믿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내 쪽에서 보자면 거지가 내민 깡통에 동전을 툭 떨어뜨리는 동작처럼 느껴져 기분이 나빴다. 나는 불쾌한 기분에 일부러 지우개를 빡빡 눌러 쓰고는 돌려주었다. 장우림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말을 않고 이내 뾰루퉁해져 버렸다. 이 일로 우리의 냉전 상태는 더욱 지연되었다. 나 또한 굳이 그 애한테 말을 걸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지라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도 하지 않았다. 사실 여자아이 따위한테는 흥미도 없었던 것이다. 나는 짝꿍보다는 오히려 다른 친구들과 더 빨리 친해졌다. 나는 얌전한 편은 결코 아니었다. 휴식 시간 10분 일지라도 운동장에 나가 말타기라도 한 차례 하고 와야 직성이 풀렸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이내 친구들이 웅성웅성 모였다. 하지만 내 짝꿍은 그러지 못했다. 장우림은 친구라고는 없었다.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늘 혼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남에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은 없었다. 남들이 먼저 말을 걸어도 흥미없다는 태도로 대꾸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아이는 학급 친구들에게 인심을 잃고 있었다. 그건 건방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지가 무슨 공주마마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여자아이들은 우리미를 이렇게 비꼬곤 했다. 나는 다른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으며 늘 혼자 지내고 있는 우리미가 어쩐지 불쌍하고 가엾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아이는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좀처럼 내게 말을 건네려 들지 않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점심시간에 교실 뒤편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까랑까랑한 우리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다. 어서 이리 줘. 내가 돌아보니 우리미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쓰고 있었다. 보고 돌려준다는데 왜 그래? 사내 녀석 하나가 작은 물건 하나를 들어올리고 우리미의 손길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었다. 뭔가 물건을 빼앗은 모양이었다.
우리 미는 금세 울음을 터뜨린 듯 새파랗게 질려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단숨에 달려갔다. 사내 녀석에게 말했다. 돌려줘. 녀석은 내가 싸움을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장난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네가 웬 참견이야? 내 짝이야. 네 짝이면 이 거울이 내 것이라도 되니? 약탈한 물건은 작은 손거울이었다. 아무튼 내 짝은 괴롭히지 마. 웃기네. 자식이. 녀석의 멱살을 틀어쥐는 걸로 싸움은 간단히 끝났다. 힘으로는 도저히 못 당하겠다 싶은 게 억울했던지 아니면 여자아이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게 억울했던지 녀석은 맥없이 울먹울먹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선생님한테 일러줄 거야. 기집애 같은 자식. 나는 거울을 빼앗아 우리미한테 돌려주었다. 나는 적어도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들을 줄 알았다. 그러나 거울을 냉큼 빼앗아든 그 아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야만인들. 이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우리미는 내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은 좀 특이했다. 얘, 이 연필 좀 깎아줘. 그 아이가 먼저 건넨 최초의 말은 이랬다. 깎아줄래? 하는 부탁이 아니라 완전히 명령투였다. 그러면서도 먼저 말을 건네서 아주 자존심이 상했다는 태도였다. 나는 기분이 좀 나빴지만 순순히 연필을 깎아주었다. 모처럼 건넨 말을 묵살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연필을 깎아 건네주자 우리미는 검사라도 하듯 연필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들여다보았다. 좋아. 넌 연필을 제법 잘 깎는구나. 난 연필을 깎는 버릇이 안 되어나서. 해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럴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 집엔 일제 연필 깎기가 있거든. 연필 깎기가 뭐야? 연필을 깎는 기계 말이야. 넌 연필 깎기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니? 없어. 그럴 테지. 연필 깎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미는 픽 웃었다. 나는 그 말에 기분이 잡치고 말았다. 나는 좀 화가 나서 말했다. 하지만 난 연필 깎기 따위는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는 칼로도 연필을 잘 깎을 수 있으니까. 그래? 우리미는 다시 셀쭉해지고 말았다. 그 아이가 얼마나 허영심 많은 아이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미는 내게 보통 여자아이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존재였고, 그래서 그 아이의 허영심을 맞춰줄 정도로 나는 관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